토어제 이야기를 좀 꺼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토어제 이번에 새롭게 됐어요. 네. 원래 기존에 이제 해제했다가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강남만 바라보고 정책을 해요. 토제는 잘했다. 대신 정책을 조금 이원화시키자. 강남하고 그 외 지역하고. 해제했다 다시 지정하게 됐을 때 지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제대로 된 해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동산영의 부동산 스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방송했던 것들이 이제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매일매일 우리 영상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던데요. 한 번 촬영으로 일주일 내내. 가성비 탑. 너무 솔직한 것 같아. 선명해 보이잖아. 아, 5번 다 찍은 것처럼 해야 되는데. 매일?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 사실, 항상. 사실을 근거로. 그러니까 사담이 길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찍기는 오래 찍었거든요. 5시간 찍었는데 5편 찍는데 다 잘리고 5분짜리로 지금 5개 나갔어요. 그래요?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피디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이 재밌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재밌대. 네. 우리가 재밌어야지 보는 사람도 재밌게 했죠. 나중에요. 확장되면. 그래서 우리 채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그래요? 사람이 재밌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한 주간 뭐 저기 잘 지내셨는지 그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지난주 내 방송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와이프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저 돼지는 누구냐고. 그래서 지금 계속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얼굴이 작아지는 것들이 보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나만 재밌는 건가? 아니야, 본인만 보기 좋은 거죠. 다른 분들은 본인 얼굴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구나.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꾸민다고 잘생겨지지 않으니까. 네. 본인이 좀 나중에 원빈처럼 잘생겨지면. 그게 아니라 너무 심해서 너무 술 먹고 다음날 일어나는 얼굴 형태여 갖고 이제 술도 끊고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 예. 이번에 사실 마지막 어제죠. 어제 네. 나왔던 거 그 아크로 리버파크에 네. 대한 어떤 경매 물건. 경매 물건.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관계없이 그렇죠. 어제 영상이었는데 타이틀이 조금 아쉬웠죠. 타이틀이 어제 한강변 아파트. 어제 저기 서초 반포동에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파크 그러니까 안 받는 대상으로 거래 가능한데. 그걸 타이틀을 썸네일을 만들었어야 구청에 되는데. 신고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물건인데. 얼마나 좋아. 토제 아크로 리버파크 딱 2개만 단어가 들어갔어도. 하여튼 오늘 사실 토어제 이야기를 좀 꺼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별 생각 안 했는데. 첫 번째 얘기는 왜냐면 이제 토어제가 좀 있어야 요즘 유튜브 로직이 토어제 이야기를 좀 다뤄주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니까 이야기를 해봅시다. 토어제 이번에 새롭게 됐어요. 원래 기존에 이제 해제했다가 잠삼대청이라고. 해제한 거는 타이밍이 조금 오류라고 하는데 그건 난 분석해 본 적은 없는데 우선은 이제 현황만 보면 지정은 잘한 것 같아요. 다시 지정한 거? 아니 아파트 가격이 완전 미쳤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옳고 그른 거 뭐 저는 시장주의자긴 하지만 어쨌든 불은 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가장 무딘 칼로 잡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규제가 아닌 단순히 토호제를 통해서 잡았다고 하면 그게 뭐 나쁜 건가? 뭐 원리 원칙으로 따지면 그 규제 자체가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불은 꺼야 되는데 저는 뭐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대신 이제 후속 대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강남만 바라보고 정책을 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현재만 그러나요? 과거에도 그랬었구나.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정책을 해야지. 그러니까 강남은 미안하지만 그래 핀셋 규제를 그래도 살짝만 하자. 그리고 지방은 풀어줘야 돼요 지금. 지방 아사 직전인데 자영업자 박살나고 있는데 왜 대출 규제도 왜 하냐고 그쪽은. 네네네. 지금 M2 자금이 안 늘어나, 유동화가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지. 네네네. 어쨌든 재대출이 일어나고 해야지 사회적으로 경제가 일어나고 자영업자도 살아나는데 케인실이 그냥 이상한 마녀 상황 해갖고 일부 부자들이 나쁘니까 대출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경제가 다 죽고 있는 거지. 너무 멀리 갔나요, 제가? 아니요. 이해가 전혀 안 가긴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토제는 잘했다. 대신 정책을 조금 이원화시키자. 강남하고 그 외 지역하고. 그래서 정책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토제 얘기는 여기서 간단하게 끝내면 되는 걸까요?
더 얘기하실 거 없어요? 있어. 토호제가 네. 나도 찬성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상승론자냐 네. 하락론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상승론에 가까운 지론을 갖고 있긴 해요. 저는. 그렇죠. 저도 부동산 투자자니까. 우상향을 갖고 있긴 한데 네. 거기에 또 우리가 또 의미를 무조건 실어 본다고 한다면 강남에 있는 부동산 그것도 아파트라고 한다면 믿어 의심치 않을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뭐 이의를 다는 건 아니지만 가격이 오름폭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미쳤어요. 다른 전문가님들도 부동산을 좀 이렇게 긍정의 방향으로 상승론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분들이 지금 과연 50억, 60억, 60억, 70억 주고 원베일리하고 아크릴리오파크를 지금 샀느냐? 그분들은 그거 안 샀어요. 안 사고 이제 그보다 좀 더 가성비 나오고 좀 더 좋은 지역에 좀 더 좋은 상품으로 투자를 하셨지 이쪽으로 투자하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이번에 해제로 인해서 가격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지정한 건 잘했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와 생각이 유사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되는 거는 사실 이제 이게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묻고 안 묻고 떠나서 이분들이 이제 60억짜리, 70억짜리 이 집을 샀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갭 투자로 샀느냐 아니면 본인 돈으로 본인이 거주하려고 샀느냐고 했을 때 우선은 스토리를 보니까 잠실은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풀겠다고 발표할 때부터 거래가 좀 있었대요. 있어서 이제 현금을 갖고 있었지. 그러다가 풀다 보니까 그 자금에 반포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반포가 갑자기 급상승했지. 네. 그게 이제 현상이었고, 이제 1차 현상이었고, 근데 토지거래구역을 지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잔금을 치를지 안 치를지 막 무섭잖아요. 그래서 또 급매물권을 엄청 쏟아부었대요. 자기가 먼저 사버렸으니까. 그래서 최근 스토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부담스러웠던 그 수요자들에게 희소식이 생긴 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수혜를 본 게 이제 잠실이죠. 잠실. 잠실이 사실 다른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무거워서 접근을 못하고 있던 차에 반사 효과로. 아니 근데 현장에서는 절반은 성공하게 갈아탔지만 또 절반은 먼저 샀어. 급해서. 자기 거 팔라고. 파는 건 나중에 팔고 샀어요. 근데 허가제로 묶이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급매물권이 쏟아졌대요. 나는 이제 풀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요? 풀린 얘기. 풀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상황이 나왔더라고요. 풀려서 가격이 올랐는데 오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가계약금이라는 거 입금하잖아요. 가계약금 입금하고 나서 그 포기하는 사례들도 좀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다시 가격이 떨어질까봐. 왜냐면 지금 엘리트가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 호가가 바라는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다시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가계약금을 기꺼이 포기하고 가는 분들도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급한 물건들, 자기는 샀는데 자기는 못 팔았던 물건, 그 물건들이 소화되면 그 다음엔 급매 물건은 없다고 봐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급매물도 이 순간에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되면 현재 시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30억은 좀 비싸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부분이냐 장기적인 부분이냐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효과가 어쨌든 해제했다 다시 지정하게 됐을 때 지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제대로 된 해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 별 고민 안 했어요. 무슨 전문가가 그래. 지금 얘기해 줘야지. 그래요? 그러면 경매물건 하나 있거든요. 아코르 리버파크. 그건 낙찰 받으면 돼요. 아니, 살 사람 말고 팔 사람. 팔 사람이요? 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우리 어렵게 안 하기로 했잖아. 솔직히 그냥 편안하게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놓고 팔 사람 입장에서는 금매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사지는 않았지만 팔 목적인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6개월 정도는 좀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지금은 막 혼란스러워서 금매가 나오지만 또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적응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파는 것보다는 한 3, 4개월 뒤에 가면 또 시세가 정립될 거니까 그때 한번 처분 시점을 잡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효과가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바는 저는 이제 그럼 과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고가 아파트들이 이게 투자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몰린 돈이다. 이건 이제 인정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양극화를 넘어선 초양극화에 대해서 받아들이자라는 어떤 대세였거든요. 이 대세가 계속 갈 것인가? 계속 가죠. 왜냐하면 이건 인구 감소 때문에 그래요. 광주에 계신 분, 부산에 계신 분, 대구에 있는 분들 다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인해서 도심이 직중화된다는 거는 20년 전부터 연극하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잠시 사러 오는데. 연극하게 있어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연극 아니면? 뭐죠? 학술. 연극? 학술. 연극. 뭐죠? 논문? 단어. 논문에 다 있는 내용이어서. 학술지. 학술지. 그러니까 학술지. 그 일본도 그 사례고, 일본도 도쿄만 성장하잖아요. 대한민국도 서울만 성장할 거고. 그러니까 이 큰 흐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봐요. 잠시를 사겠다, 압구정을 사겠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저는 사실 이제 수요와 공급을 수급이라고 하잖아요. 수급이나 또는 뭐 저기 지불 능력.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인 뭐 GDP라든지 생산량, 소득들, 소득 수준들, 또 고용 지표, 또 동네 일자리들 이런 그 이슈들이 좀 되게 중요하고 집을 살 때. 또 집을 살려면 그 인근에 있는 뭐 인프라라든지 입지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이런 어떤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가치의 기준이 아예 무용지물이 된 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초양극화는 사실은 그런 걸 놓고 따지지 않는 게 첫 번째는 신축이면 다 올랐어요. 신축이면 다 올랐고 강남 서초에 부자가 가는 지역에 대한 아파트들이 신축급이면 또 더 올랐어요. 이런 거는 사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역과의 거리, 뭐 세대수, 또 브랜드 이런 것, 뭐 지형이 구릉지냐 평지냐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우리가 가격을 매기는 구조 안에서 점검해야 되는 어떤 리스트들이 아예 무용지물이 되고 이 아파트에 살면 나는 부자라는 개념 전환이 되면서 부자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 이런 옮겨가는 성향에 따라서 어떤 그 현상에 따라서 그 자산으로 따지면 우량주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샤넬백, 에르메스, 그렇죠, 버킨백이 되고 있죠. 되는 바람에 여기에 과하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뭐 세금으로 뭐 좀 때려맞고 있어가지고 요즘 기업들도 사실은 뭐 R&D 개발을 한다거나 자기 설비를 증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전부 이제 남는 그 유동 자금을 가지고 보유 자금을 좀 부동산에 묻어두기식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이 사실은 좀 약간 주식처럼 약간 좀 부풀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다시 뒤집어 봐도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담산대청 또 이번에 그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 좀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나눈 얘기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